4학년 1학기, 2학기 전반적으로 도형에 대한 단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1학기에서는 각도와 평면 도형의 이동이 도형 영역에 해당하죠. 2학기에서는 6개 단원 중에 무려 3단원이 도형 단원이에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4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4학년부터 느낌이 다르시죠? 저학년 친구들이 심화 문제에서 풀이 작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차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4학년 이상의 과정이나 학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4학년 내용부터는 조금씩 풀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든지 또는 등호 사용이 올바르지 않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학년, 그런 학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내용을 복습을 할 때 단원별로 어떤 부분을 복습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원 구성부터 먼저 볼게요. 1단원 큰수, 2단원 각도, 3단원 곱셈과 나눗셈,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 5단원 막대 그래프,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1단원 큰수 단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억, 조 등 큰 수에 대한 단위들을 배우죠. 제가 저학년 친구들을 또는 유아 아이들 연산학습을 할 때 양감이 중요해 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범위 안에서 양감을 충분히 익힌 친구들은 1000이면 이만큼 많을 것 같아, 만이면 이만큼 많을 것 같아 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우리가 10,000명의 사람들이 얼만큼인지 사실 가늠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야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든지 이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넓은 곳에 사람이 이만큼 차면은 이 정도가 뭐 3만 명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큰수 단원에서는 사실 억이나 조 이런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기능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각 자리값을 올라갈 때 10배씩 커지고 예를 들어 1000에서 1000만이 되면 10,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수의 크기, 각 자리값을 이동할 때 수 크기의 그 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수 체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 외의 문제들은 아이들 그냥 외워서 여기는 억이니까 0이 8개이고 그 앞에 9번째 자리면 억이지, 이런 것들은 외워서 누구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진짜 얘가 수를 제대로 알고 푸는 건 맞아? 라고 볼 때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서 한 자리 올라갈 때 10배인 거 아는데 세 자리 위로 올라가면 1000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30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자리값의 개념도 부족하고요, 곱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기본이나 응용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심화 문제로 가게 되면 정말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이나 응용에서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 문제를 카피해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심화에서는 수 체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아이가 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다만 제가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전 학년에 심화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4학년 1학기 1단원 심화를 해볼까? 라고 펴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런 아이들은 그 전에 심화 문제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해도 안 되는데 아이가 수 개념이 됐는지 확인은 불가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각도 단원은 4학년 1학기, 2학기 전반적으로 도형에 대한 단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1학기에서는 각도와 평면 도형의 이동이 도형 영역에 해당하죠. 2학기에서는 6개 단원 중에 무려 3단원이 도형 단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편차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수가 부족하거나 연산이 부족하면 좀 노력하고 학습량을 늘리면 좀 채울 수 있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형에 대한 이해나 도형 심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건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100%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레벨이 올라가서 진짜 정말 잘하는 극최상위 아이들이 부딪히는 단원 중에 하나는 도형이에요. 도형에서 보조선 하나를 그리는 거를 다른 도형의 모양을 제시해도 이 아이가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이거는 아무리 문제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형 단원을 요 4학년 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아이들이 수학에서 어느 위치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이 각도 단원은 중학교 문제랑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요. 평면 도형의 이동을 제외하고 전부 다 중등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중등에 나오는 기본이나 심화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형도 초등 문제 안에도 나오거든요. 사실 각도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개념은 기본이고요. 다양한 응용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필요해요. 아이들이 퍼즐 활동을 하고선 퍼즐 활동이 진짜 도형을 잘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걸 할 때 퍼즐 조각을 그 조각의 크기랑 딱 맞는 거를 맞추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원하는 도형을 잘 푸는 데 감각까지 끌어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돼야 되는 거냐면 퍼즐 조각 우리가 맞출 때 작은 전체 모양을 가지고 큰 조각을 이용해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이 조각을 저 작은 모양 안에서도 크기를 닮음의 비율로 줄여서 어느 쯤에는 이 조각이 저기 잘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늠이 안 되면 아이들이 도형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에 보조선을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할 개념을 넣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그 도형 문제 안에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도형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내가 뜯어서 내가 원하는 그 조각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이 각도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은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각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심화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잘 하는 것이 중등에서 각도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시각이 나와 있는 각도의 문제를 풀 때는 시계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각에 대한 개념도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영역이 믹스돼서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4, 5, 6학년에서 이제 점차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피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4학년 이상의 학년에 나오는 단원들은 아이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거 안 됐으면 이거 다시 메이크업해서 다시 다음 학년 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만드셔야 되는 것 또한 복습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4학년 이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쌤과 나눗셈에서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완전체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릿속 덧셈 할 수 있나? 뺄셈을 할 수 있나? 몫을 찾을 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생각을 해서 어림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단원이어서 아이들이 받아올림 내림에 쓰는 습관을 그 전 3학년까지 고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받아올림 내림 쓰는 과정에 실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내가 실수를 어디서 했는지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 힘들고 어려워졌구나, 만만치 않네, 이런 느낌을 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어려운 것 같아, 힘들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중등 고등을 가기도 전에 중등고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 벌써 초등에서 그걸 느껴버리면 중등을 느낄 때 그 체감의 난이도는 그것보다 더 클 거예요. 저는 초등에서만큼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잘 준비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만약에 아이가 연산이 늦었어요.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4학년 1학기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산 단원을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꼭 차례대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3단원도 해야지만 4단원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연산 단원만큼은 연산을 좀 더 탄탄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단원은 그냥 확인한 정도로만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단원에 나오는 응용이나 심화의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3학년 때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만나봤을 유형의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유형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연산력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단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빵꾸가 났다면 연산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보실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의외로 힘들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4단원 편면도형의 이동이에요. 사고력 학습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편면도형의 이동을 6세나 7세 때부터 꾸준히 노출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더 편면도형의 이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원을 오게 되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사고력 수업 했던 친구들은 편면도형 이동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물론 심화 문제에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몇 번의 시행을 다시 해가지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요. 편면도형의 이동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단원의 단원평가 정도만 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도 된다. 어차피 이거 지금 이 시기에 이 학년에
여기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감각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거는 아이들 연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에서 이런 문제 또 나오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걸 지금 왜 하느냐? 이렇게 도형을 어디다 옮기고 돌리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감각이 좋은 거죠. 도형을 머릿속으로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그걸 머릿속으로 구현하는 그 감각들이 좋으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도형 문제들,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 쉽게 되는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그걸 지금 기르자고 이거 단어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도 없고 굳이 애를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전 예전에 이 단어 때문에 대학생 과외를 한 달 동안 시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 정도의 의미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도형의 이동에선 세 가지가 나오죠. 밀기, 아무리 밀어도 도형의 모양의 변함은 없어요. 두 번째 뒤집기, 왼쪽 오른쪽 뒤집기 똑같고 위아래 뒤집기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일반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뒤집기는 두 번을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 규칙성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다음 돌리기가 가장 까다로운 건데 시계 방향 90도였으면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270도가 모양이 똑같겠죠. 이 원리 알아야 되고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네 번을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 원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돌리기만 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게 되면 이거 9번 돌리고 뭐 왼쪽으로 3번 뒤집었어.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 이런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규칙성을 아이들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돌리거나 뒤집거나 이걸 반복하니까 어려운 거라서 전반적으로 이 도형에 대한 이동의 마지막 그 원리 이해하는 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각각의 것들을 아이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돼 있다면 그건 기본에서 충분히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심화까지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풀리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이나 응용 문제 되게 잘 풀었고 사고력까지 잘 해왔던 아이들은 심화 문제 있는 것들도 좀 소화하면 좋죠. 앞으로 그런 유연한 문제의 도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망나기는 쉽지 않아요. 점차 도형 문제에서도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머리를 자꾸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시간이 되면은 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깊이 있고 유연한 사고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경험하는 건 나중에 중고등을 해나갈 때는 분명한 힘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막대 그래프는 그래프 단어는 사실 어렵진 않고요. 항상 그래프 단어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조사하죠. 그 조사에 해당하는 어떤 자료값이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 몸무게를 조사하면 어떤 친구 몇 킬로인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구간별로 정리한 게 표죠. 숫자로 나타낸 걸, 그리고 그거를 보기 쉽게 나타낸 것들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막대로 나타냈으면 막대 그래프, 그림으로 나타냈으면 그림 그래프, 꺾은 선을 나타냈으면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프 단어는 각각의 그래프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점차 그래프 단원을 얹어갈 때마다 계속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 대한 자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수학 기본 문제에서는 막대 그래프 나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아이들은 그래프를 이 자료 해석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떤 정보를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지가 중요한 건데, 이미 친절하게 문제로 이 그래프에서 이거 찾아봐, 제일 많은 반은 몇 명인지 찾아봐, 이렇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지를 생각조차 아예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 그래프를 잘 다지고 싶다면 그래프만 보여주고 이 문제 안에 푼 것들은 이제 보여주지 않고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거는 과학이랑 연결해서 도움이 될 거고요. 또는 신문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자료 해석 문제는 수학이든 어느 영역에서든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죠. 기본적인 자료 해석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끄집어내려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패턴의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규칙 잡기 단원에서는 규칙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이 단원의 문제량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동안 사고력 학습에 대한 노출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규칙은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변별이 생기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래도 규칙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사고력 노크라는 그 영역별로 나와 있는 사고력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의 규칙 부분을 쭉 체계적으로 풀려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4학년 1학기에 해당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3학년 이후부터는 이제 내용에서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부족하면은 채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채울 게 많아? 너 왜 이렇게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이걸 지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거를 중등 가서 이 모습을 발견하면 정말 더 멘붕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 아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늦게 발견하면 할수록 채우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아이랑 다시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